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 일단 유리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선 유리식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자, 여기 잘 써있네요, 설명이. A, B에 A 두 다항식이에요. 지금 A와 B가 다항식이고, 그거를 나누기 꼴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요런 녀석들, 요런 녀석들, 요런 녀석들이 있겠죠. 그쵸? 모두 다 유리식이에요. 근데 얘 보면 분수 형태로 안 써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면 얘는 분의 1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즉 얘도 유리식입니다. 즉 다항식도 유리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요런 것들은 다항식이 되겠죠. 앞에 밑에 지금 분모에 시계 형태로 오지 않고 상수 형태로 왔으면 다항식이 되겠죠. 네. 어쨌든 다항식도 유리식에 포함이 된다. 그 유리식들은 계산 법칙이 이렇게 된다, 돼 있는데,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분수 덧셈 할 때랑 뭐 분수 사칙 연산을 지금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분수 사칙 연산 이거 다 할 줄 알죠? 그쵸? 요거 계산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식을 계산할 때 잘 생각해 보면, A 지금 식이고 C도 식이고 B도 식이고 C도 식이에요. 다만 이 X나 Y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을 거를 지금 염려하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숫자를 넣을 거를 생각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숫자를 넣으면 여기 전체 다 사실은 숫자죠. 그쵸? 숫자들을 계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숫자를 계산할 때의 그 법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식을 계산하는 것도 결국엔 숫자를 계산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숫자를 계산하는 법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선생님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항상. 분수 계산에서 중요한 건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유리함수란 무엇이냐? 자, y는 fx 형태로 함수를 나타낼 때, 자, 이 fx가 유리식일 때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유리식이면서 이게 함수일 때, 함수가 되는 일정한 기준이 있었죠. 우리가 그 기준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유리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유리식이 사실 다항식이면 그때는 우리 다항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분수 형태면 일반적으로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얘도 유리식이지만 이제 다항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자, 봅시다. 자, 정의역의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세 전체 집합을 생각을 한다. 자, 이 얘기가 왜 붙었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함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함수가 되려면 모든 정의역의 x에서 y로 연결이 있어야 되죠. 대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x는 0, 이 상황에서 봅시다. x는 0은 대응하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x에 0 집어넣었을 때 그런 거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수학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역을 어떻게, x가 x는 not 0, x는 실수,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놓으면 얘는 함수가 되죠. 그렇죠? 왜? 0만 아니면 어떤 숫자를 넣어도 y값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x가 x는 not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x는 실수,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닌 실수를
다 집어넣으면 어떤 y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의가 되는 유리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없애고 나머지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만 집어넣고 유리함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k다 이렇게 하면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당연한 걸로 따라오는 거라고요. 정의역이 요거구나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가 k일 때라고 해놨는데 여기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려봅시다. x분의 1, 1일 때. 그러면 정의역 자체가 0만 아니면 다 있죠. 다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봅시다. 1을 대입하면 1 그대로 나오네요. 2 대입해보세요. 2 대입하면 2분의 1이네요. 3 대입하면 3분의 1 더 작아지죠. 4분의 1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작아지네요. 그쵸? 그치만 x가 아무리 크더라도 얘랑 닿아요 안 닿아요? 닿지는 않겠죠. 자, 여기서 닿지는 않죠. 쭉 가지만 닿지는 않아요. 그쵸? x축이랑 닿을 수는 없어요. 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0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0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x값이 크면 클수록 0에 더 가까워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저 2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되죠. 그리고 3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보다 더 작으니까 4분의 1 집어넣으면 또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y축으로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렇지만 0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가 0을 집어넣을 수는 없죠. 0에 안 닿아요.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걸 생각해 봅시다. 0보다 작게 음수이면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위에 있겠죠. 요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y는 x분의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보니까 0은 집어넣으면 안 되죠. 여기는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를 집어넣으니까 이런 그림이 됐네요. 즉 y축과 x축에 가까워져요. 양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양수일 땐 1, 4분면에 존재하면서 y축에 가깝다가 x축으로 가까이 가죠. 그쵸? 그리고 음수일 때는 x값이 음수일 때는 y축에 가깝다가 x축으로 또 가까이 이렇게 가죠. 이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쌍곡선이라 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배우고, 사실 여기서 배워야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자, x축에 가까워지고 y축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가까워지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점 근처로 가는 선이다. 점근선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닿지는 않지만 그 선을 향해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 선을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k 값이 양수일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가 2가 되든 여기가 2가 되든 3이 되든 4가 되든 어떤 양수면 사실 요 그래프 모양 형태를 비슷하게 따라갈 거예요. 그죠? 아무리 크든 작든. 물론 크면 점점점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치만 점근선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낸다는 건 똑같죠. 근데 만약에 음수이면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음수. 자, 지금 요거 사실 뭐랑 같아요? 자, y축 대칭이라고 하죠. 그쵸? y축 대칭 상황인 거죠. 물론 x축 대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도 되니까.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요렇게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죠. 이 대칭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어려우면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돼요. 더 작아지죠. 이렇게 추세를 알 수 있죠. 그쵸? 이건 마찬가지로 여기 음수가 붙고 여기 k값이 뭐 늘어나든 줄어들든 어쨌든 x축과 y축으로 가까워지는 거는 똑같아요. 다만 더 멀리 있느냐 더 가까이서 시작하느냐 뭐 요 차이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그린 내용을 이렇게 설명으로 써놨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요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점근선이랑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 어디를 지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리함수, 조금 더 복잡한 유리함수들을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